10월 10일 날 CPI가 발표가 됩니다. 이제 이 수치가 낮게 나오면은 12월 달 금리 인상을 0.5% 정도 기대해 볼 수 있고, 이 수치가 높게 나온다 그러면은 12월 금리 인상 0.75 하겠구나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경제에 부담을 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 말대로 지표가 잘 나와야 이후에 금리 인상에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 페드워치를 봤더니 0.5% 인상 확률이 61.5%예요. 그렇다는 뜻은 CPI 예상치가 긍정적으로 나온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반영이 됐다라 보고 있거든요. CPI 예상치를 보니까 그동안 8%를 훌쩍 넘었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8.0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나오면 7.9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뉴스에서 7%대로 떨어졌다 이러면서 보도를 하겠죠.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라고 봐요. 실제로 증시가 하락할 때마다 크게 올랐었던 게 이제 빅스 지수였는데, 지금 시국에서는 30을 넘거나 해줘야 되거든요. 금리 인상도 발표가 났고 CPI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25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이죠. 금리 인상 0.75%를 예상하는 옵션 세력이 저번보다는 확실히 적어졌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도 있고요. 시장이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최악의 상황에 풋옵션 매수라던가 이런 해지를 걸면서 대비를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근원 CPI는 이게 잡혔다가 최근 2달 동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증시가 2달 동안 급락했었던 이유도 이 근원 CPI가 다시 올라가면서 벌어졌거든요. 이번 달은 예상치가 6.5입니다. 저번 달 6.6% 대비 별로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결국 이게 떨어져야 증시가 오르는 건데, 클리브랜드 연준의 CPI 예상치를 보면은 인베스팅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CPI가 8.09가 나오고 있어요. 8.1이라 봐야 될 것 같고, 근원 CPI도 6.58이니까 6.62%라 봐야 됩니다. 인베스팅보다 다 0.1 더 높죠. 결국 물가가 별로 잡히지 않았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열어봐야 알겠지만 클리브랜드 연준의 추정치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이 좀 찝찝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클리브랜드 연준의 데이터들이 19개월 동안 봤더니 클리브랜드 추정치 CPI보다 16번이 더 높게 나왔어요. 19개월 중에서. 그리고 근원 CPI도 14번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럼 클리브랜드 추정치가 CPI가 8.1이고 근원이 6.6이니까 이거보다 더 높게 나온다라 그러면은 12월 금리 인상은 더 강할 것이다. 증시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알다시피 근원 CPI를 구성하는 요소의 핵심은 부동산 가격과 렌탈비입니다. 파월 의장이 말했지만 렌탈비는 주택가격에 후행하는 요소고,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걸 확인해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주별로 달라요. 집값이 빠르게 오르는 것도 있고 버티는 것들도 있고. 미국 CPI에서 반영하는 주택가격은 우리나라처럼 실거래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주인들한테 매도 호가를 설문조사에서 나타내는 겁니다. 집주인들이 집이 안 팔려도 마음이 욕심이 있는 거죠. 옛날에 11억 받았던 거 난 11억이야? 이렇게 말하면 CPI가 안 떨어지는 걸로 나온다는 거죠. 결국 CPI도 인플레 기대감이 있으면 떨어지지 않는 거다. 사람들의 인플레 기대감이 완벽히 꺾여야지만 집값이 내려가는 겁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게임이라는 거죠. 지금 근원 CPI가 안 떨어진다라는 거는 집주인들이 매도 호가를 내리지 않는다. 실제 집값과는 약간 괴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찾는 게 CPI를 예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미국에 짓고 있는 주택이 170만 호예요. 사상 최고치입니다. 과거에는 300만 명씩 인구가 늘던 미국이었는데 현재 늘어나는 수준이 50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코로나 영향도 조금 있겠죠. 2006년에는 120만 채가 필요했지만은 지금 상황들을 봤을 때 2022년에는 40만 채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노동인구인 16에서 54세 인구 같은 경우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예요. 주택가격은 오르고 있지만 미국의 1인당 주택수도 증가됩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은 추후에 주택가격 하락을 예상해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투기 수요도 봐야 돼요. 투기 수요가 발생하면 공급이 넘쳐도 수요가 몇 배로 늘어나면서 주택가격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미국 땅이 굉장히 넓어요. 주별로 일자리가 몰리고 사라지는 곳이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곳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투기 수요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모기지 금리가 7%가 넘었잖아요. 미국에서도 집주인들이 이제 호가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결국 CPI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기대 인플레라던가 이 투기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준에서 잘 관리하는 게 CPI를 낮추는 관건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선 9월 중순까지는 MBS 모기지 증권 계속 사줬었거든요. 이제 안 사주는 효과까지 나오겠죠. 자, 이번에 렌탈 시장을 보도록 합시다. 코로나 기간 동안 퇴거 및 압류 유예 조치가 있었어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집세 없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적지만 주택을
점유하는 사람은 많아지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뭐 조기 은퇴 인력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인력을 계산해도 지금의 갭이 역대급 최대치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수백만 명이 일을 더 시작하거나 아니면 월세나 대출이자를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내 집을 내놓고 가족과 살거나 저렴한 집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 추세는 후자가 될 거다. 수요가 급감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코로나로 인한 특수현상이 제자리를 찾으면서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임대료가 안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드스타라는 임대 어플 회사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의 가격 조작일 수도 있어요. 이게 뉴스에 나온 건데요. 미국의 많은 집주인들이 어플을 활용해서 렌탈을 합니다. 근데 이 소프트웨어가 임대료, 임대 갱신 가격을 집주인에게 유리하게 알고리즘을 짰다. 집주인들의 임대료 카르텔을 유지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 소프트웨어가 수천 명의 다른 집주인과 가격을 자동으로 연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가격에 영향을 줬고 이 회사는 이전에 항공사 가격 불법 담합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던 혐의로 소송을 당했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많이 나는 기업이죠. 뉴스에서는 지금 텍사스 렌트료 가격 인상에 기여를 했다라 나오고 있고 현재 남부 캘리포니아에서는 집단 소송도 제기되고 있는 중입니다. 렌트비 가격을 교란한 원인이 또 하나 있는데 에어비앤비예요. 코로나 이전부터 주택을 렌트해서 에어비앤비로 수익을 창출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죠. 코로나 이후에 단기 격리로 인한 수입이 또 괜찮았었어요. 의외로 몇 달 전까지는 리오프닝 효과가 있었어요. 휴가 수요가 몰려가지고 에어비앤비 장사가 잘 됐습니다. 에어비앤비를 하기 위해서 호텔과 경쟁하는 사업자들이 주택 렌탈 수요자로 참가했죠. 안 그래도 사람들 살아야 되는 집 월세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에어비앤비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렌트비가 올라가 버렸죠. 특히 일자리가 몰리기 시작하는 곳들, 여행지 이 두 곳의 렌트비를 끌어올리는데 꽤 많은 협조를 했다라 봐요. 그런데 렌트비 증가로 에어비앤비 요금도 증가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휴가철도 끝났죠. 거기다가 경쟁자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사업자들 매출이 예상만큼 안 나오는 거예요. 공급도 늘고 비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집을 내놓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온 겁니다. 이 집들이 이제 일반 주거자들한테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공급이 늘어나고 렌트비 하락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떠나서 에어비앤비 주가가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해서 또 내고 있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 36배예요. 이제 슬슬 매수를 고려해보고 싶은 가격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CPI의 40%를 차지하는 주거비가 예상보다 하락하지 않았다라. 하지만 시간의 문제지 하락할 요소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죠. 주거비로 인해서 CPI가 하락하면 연준의 최종금리도 예상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 외에 공급난도 해결이 돼야 CPI가 떨어지겠죠. 중국은 제로 코로나 유지하겠다라고 말은 하는데 또 개방 경제 이야기를 하면서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미지수지만 긍정적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어요. 아마 G20 회의에서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러시아는 기대 심리가 나오고 있지만 꼬인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완전히 해결되고 공급 완화로 이어지려면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희망사항이지만 근원 CPI가 4%대로만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은 증시에도 좋은 훈풍이 불 것 같고요. 그때까지 이제 금리가 더 많이 오르고 경기 침체가 복구하기 어려워질 정도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잘 견뎌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 시간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